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한국 금융시장의 온도를 한번 제대로 재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 말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흐름, 그 사이의 간극을 파고들어 보죠. 자료들을 보니까요. 그림이 정말 선명하게 갈리네요. 한쪽에선 코스피가 4,100을 뚫었다고 막 축포를 터트리는데 또 다른 한쪽에선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겨서 찬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데 정말 이 두 시장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자,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모두의 관심이 쏠린 주식시장부터 보죠. 코스피 지수가요, 종가 기준으로 4,100.05를 찍었습니다. 와, 이 숫자만 보면 정말 뜨거운 강세장인데요. 이상하게 코스닥은 924.7, 그러니까 920선대에서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 온도차,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게 오늘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짚어주는 핵심입니다. 코스피 4,100이라는 이 헤드라인만 보면 모두가 잔치를 벌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높은데 왜 내 주식 계좌는 파란불일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뜯어보니까 돌이 정말 몇 군데로만 싹 몰리고 있더라고요. 그 쏠림 현상. 네, 맞습니다. 이걸 쏠림 현상이라고 부르던데 정말 말 그대로예요. 시장 전체가 뜨거운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그냥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그 데이터가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 이런 강세장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드는 뭐랄까 개미들의 축제를 떠올리는데요. 이번엔 정반대로 개인들은 팔고 나간다. 이런 데이터가 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파톤하고는 상당히 다른데요. 왜 이런 거죠? 그게 이번 상승장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자료에 나온 자금 흐름을 보면 이 장을 이끄는 주연 대우는 명확하게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네, 이들이 현물, 선물 가리지 않고 정말 조 단위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수를 그냥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반면에 개인들은 이 상승을 이용해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마치 외국인과 기관이 차려놓은 잔치에 개인들은 잠시 들러서 음식만 맛보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보면 이 쏠림의 실체가 드러나겠군요. 자료에 답이 나와 있네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딱 이 두 기둥이 코스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차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 하필 반도체와 자동차였을까? 이건 단순히 국내 시장의 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반도체는 글로벌 AI 경쟁과 맞물린 대규모 투자 사이클,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동차, 특히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규제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아주 잘 타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의 코스피 4,100은 한국 경제 자체의 동력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자금이 특정 산업의 미래 가치에 집중적으로 베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글로벌 자금의 선택적 베팅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게 우리 청취자, 그러니까 당신의 투자 전략에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이 흐름에 그냥 올라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시네요. 단기 트레이더라면 당연히 돈이 몰리는 곳, 즉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에서 기회를 찾아야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되는 한 이 파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자료에서도 경고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레버리지 사용입니다. 이걸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쏠림이 심한 장은요, 주도 세력이 마음먹고 차익 실현에 나서는 순간 상승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순발력하고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반대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모두가 반도체 자동차만 외칠 때 오히려 소외된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역시 대세를 따라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이야말로 이 흥분된 시장 분위기에서 한 발 물러나서 내 포트폴리오의 기초 체력을 점검할 때입니다. 기초 체력이요? 네, 자료의 핵심 조언도 바로 그거고요. 지금 지수를 이끄는 종목들이 과연 현재 주가만큼의 실적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밸류에이션이 합당한가?
이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모두의 시선이 코스피 대형주에 쏠려 있을 때 실적은 좋은데 주목받지 못하는 코스닥 우량주나 중소형주를 발굴하는 역발상 전략. 이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아, 역발상 전략? 물론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 같은 정책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죠. 단기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뚝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식시장의 열기가 사실은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된 편중된 열기였다는 점.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자금이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비단 주식시장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얼어붙었다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수요가 갈 곳을 잃고 좀 엉뚱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시장의 현상이 묘하게 연결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기회를 찾아서 특정 섹터로 쏠렸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막혀버린 필요, 즉 주거 수요가 다른 길을 찾아서 특정 시장으로 쏠리고 있죠.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로 서울 주요 지역, 특히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량이 말 그대로 증발했다. 이런 통계가 보이네요. 네, 시장이 그냥 멈춰버린 느낌이죠. 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가 시장의 급브레이크 역할을 한 겁니다. 매수자, 매도자 모두 일단 멈춰서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거래는 멈췄지만 사람들의 살고 싶다는 이 주거 수요까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아, 그 수요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숨은 열기의 정체군요. 매매 시장의 문이 닫히니까 그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면 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매매를 포기하거나 미룬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같은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빠르게 소진되고요.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얼음장인데 전세 시장은 오히려 후끈 달아오른다?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규제가 덜한 일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번져나가는 풍선 효과까지 관찰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래 절벽이라는 현상 뒤에서 수요의 거대한 물줄기가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마침 오늘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정부의 워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5대책을 일종의 브레이크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시장에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브레이크요? 네, 자동차가 완전히 멈춰서는 정지가 아니라 과속을 막기 위한 감속 조치였다는 뉘앙스죠. 그러면서 안정화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죠. 아, 정책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정말 안개 속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이라면 대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급매물을 잡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에 사느냐는 이 가격의 문제보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능력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아, 능력의 문제. 네, 자료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급매라는 말에 혹해서 섣불리 계약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빡빡한 대출 규제에 막히거나 변동금리의 이자 부담에 허덕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시장을 예측하려 들기보다 나의 자금 동원 능력과 상황 계획을 A부터 Z까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임차인,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매매 시장이 이러면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매수 희망자의 고민과는 또 다른 결의 리스크가 있죠. 전세난이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하거나 다음 갱신 때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장의 한기가 전세 시장의 과열로 이뤄지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전세 물량 추이나 가격 변동성, 이걸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체피하면서 다음 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들여다본 2025년 12월 7일의 시장은 한마디로 착시 현상으로 가득 차 있네요. 네, 그랬습니다.
코스피 4100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거인만이 만들어낸 가짜 열기에 가깝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는 뉴스 뒤에는 전세 시장으로 옮겨붙은 숨은 열기가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그 이면의 동력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 그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죠. 기회와 위험이 아주 교묘하게 얽혀 있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장의 가장 큰 기회와 가장 큰 위험은 종종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기회, 예를 들면 특정 대형주로의 유동성 집중이 만약 상황이 반전되었을 때 당신에게 가장 큰 위험, 즉 유동성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위험으로 보이는 거래 절벽이 누군가에게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 혹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그 기회와 위험은 지금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